네, 안녕하세요. UAD Unsupervised Affordance Distillation for Generalization in Robotic Manipulation 논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크라 2025년도에 제출한 논문이고 베스트 페이퍼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던 논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이제 인트로덕션 에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를 조금 포함했고요. 이제 메소드, 실험, 이제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자 소개인데요. 이제 이 저자분은 이제 올해 이제 USC로 이제 박사 과정을 진행 중이시고 기존에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제 리페이페이 교수님 아래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3편의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셨고 이제 기존에는 벤치마크라던가 이제 데이터셋 논문들에 참여를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3편 논문 다 이제 타율이 좀 더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어폴던스를 추정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어폴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폴던스는 이제 액터,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 이제 로봇이 되겠죠. 로봇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액션 확률을 이제 어폴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을 하겠다 하면은 테니스 라켓에서 손잡이 부분을 뽑아주는 걸 이제 어폴던스를 뽑는다라고 하고 이제 어폴던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로봇 매니플레이션에서 어폴던스를 좀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 로봇이 이제 오브젝트에 이제 어폴던스를 이해를 한다면은 실생활에서도 이제 태스크에 맞는 인스트럭션에 따른 행동이 가능하기에 로봇에도 적용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이제 말을 하기에는 이제 기존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클로스드 보커블러리, 정해진 태스크에 대해서만 이제 수행이 가능하고 뭐 오픈, 픽, 플레이스 같은 것에 대한 어폴던스를 추정하는 연구가 좀 진행됨에 따라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오픈 월드에서 정해진 형식이 아닌 뭐 태스크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어폴던스가 추정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VLM과 이제 LVM 모델의 이제 각각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이거의 장점과 장점을 활용해서 단점을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이고 이 VLM 모델 같은 경우에선 이제 풍부한 언어지식 좀을 보유하고 있고 어폴던스라는 개념, 뭐 손잡이를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개념 같은 게 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 픽셀 공간에서 그라운딩이 부족하고 공간 정보 이해라던가 어떤 부분이 손잡이인지 선택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뭐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던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LVM 같은 경우에 라지 비전 모델이고 여기서 이제 디노V2를 예시로 드는데요. 이 디노V2 같은 경우에 뭐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반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픽셀 공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를 잘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에서 이 두 모델을 합쳐가지고 한계점을 좀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 어폴던스 연구에서 태스크 컨디션, 뭐 정해진 태스크 컨디션이 아니라 뭐 어떤 태스크든 간에 이제 픽셀 단위 어폴던스를 이해하며 이제 추정하는 연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Unsupervised Affordance Distillation으로 UAD인데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이 LVM과 VLM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하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로부터 이제 어폴던스로 논리지 디스틸링 해서 이제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해서 이 테스트 컨디션 어폴던스 모델을 학습을 시킨 후에 어폴던스를 수행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으로는 이제 기존의 VLM과 LVM 조합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어폴던스 어노테이션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안했고 이제 기존의 이 어폴던스를 추정하는 게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언씬에서도 기존 방법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이 어폴던스를 활용해가지고 로봇 액션을 수행했을 때 되게 적은 양의 데모만으로도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방법은 간단하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두 번째가 이 데이터셋으로 UAD 모델이라는
되게 간단한 구조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로봇에 적용해가지고 로봇 액션을 한다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이제 먼저 첫 번째 부분 이제 어폴던스 어노테이션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건데요. 이 데이터셋의 이제 구성 요소는 이제 RGB 이미지, 태스크 인스트럭션, 어폴던스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RGB 이미지랑 태스크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선 뭐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RGB 이미지를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RGB 이미지를 주어진 상태에서 태스크 인스트럭션과 어폴던스 맵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모델의 역할은 이제 LVM 같은 그 디노 같은 경우에선 이제 각 오브젝트에서 이제 시멘틱 영역, 오브젝트의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는 걸 담당을 하고 VLM 같은 경우에 이제 오브젝트랑 그 관련된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후보를 제안하고 그 디노에서 나온 피처 같은 경우에 태스크 인스트럭션에 맞는 시멘틱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3D 오브젝트에서 어폴던스를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그 오브젝트가 주어진다면 이 14개 시점에 대해서 RGB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추출한 이미지에 대해서 14개 이미지에 대해 디노 V2로 이제 픽셀 와이즈 피처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에 각 이미지 총 14개에서 얻어온 피처 값을 이제 3D 피처 필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점점 투영해가지고 만듭니다. 3D 피처 필드를. 그리고 이 3D 피처 필드를 이제 PCL을 통해서 기존의 그 높은 차원을 이제 3차원으로 축소를 하고 이제 그 축소된 이제 차원을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해가지고 뭐 M개의 의미 있는 영역으로 이제 자동 분할합니다. 이건 이제 뭐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디노 V2에서 나온 이제 합친 피처 가지고 그 클러스터링을 수행해가지고 영역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로부터 이제 그 GPT를 활용해가지고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영역을 클러스터링한 영역과 오리지널 이미지, 커피 머그 같은 거를 함께 넣어가지고 이로부터 어떤 인스트럭션이 나올 수 있는지 뭐 드링크를 한다던가 그래스를 한다던가 리무브 더 머그 커피라던가 커피 머그라던가 이런 것을 GPT를 활용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GPT는 이제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뽑아주게 되고 이 태스크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어폴던스 맵, 그 태스크 인스트럭션이 생성되었다면 RGB 이미지는 기존에 주어졌고 어폴던스 맵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어폴던스 맵을 생성을 할 때 이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이제 객체 그 뽑았던 영역에 대해 이제 연결을 진행을 합니다. 그 만약에 퍼플을 뽑았다 하면 퍼플에 대해서 그 이 피처 포인트들 평균을 내 가지고 값들을 레퍼런스 피처를 생성을 하고 이 레퍼런스 피처로부터 그 각 전체 피처, 이 컵의 전체 피처에 대해서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서 0에서 1 값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피처 포인트들의 평균 값인 이제 레퍼런스 피처와 유사할수록 이제 1과 가까운 값을 가지고 이제 되게 멀어진 값일수록 0과 가까운 값을 가져가지고 이 상태로 이제 어폴던스 맵을 사용하여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폴던스 맵을 진행할 때는 그 클립 임베딩을 사용해가지고 가장 그 커피 그 앞서 이제 커피 머그가 들어갔으면 이 값과 유사한 이미지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3차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앞서 구축을 했다면은 이 데이터셋을 이제 통해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기존의 디노 V2랑 이제 필름 레이어 세 단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디노 V2는 학습을 하지 않은 프로든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름 레이어를 학습을 해서 이 디노 V2에서 뽑은 피처에 대해서 이 태스크 인스트럭션에 따라 맞는 어폴던스 영역을 식별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인풋 같은 경우에 RGB 이미지랑 태스크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 이 어폴던스 맵을 추출을 하면 그 생성한 어폴던스 맵과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따르도록 로스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UAD라고 하고 UAD는 이제 디노랑 이제 필름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이제 기존의 로봇 액션을 진행하기 위해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이제 UAD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로봇 액션을 뽑기 위한 이미테이션 러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폴리시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RVT2 네트워크가 되겠고, 이제 인풋이 기존에는 RGB 이미지가 들어가고, 뎁스, 이제 로봇의 상태 정보, 이제 태스크에 맞는 XYZ 값이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이 RGB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를 어폴던스 맵을 적용시킨 이 UAD에서 뽑은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액션은 이제 7디멘전 액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적은 수의 이제 총 10번의 데모만으로도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RVT2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RGB 이미지가 들어가고 태스크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빨간색 부분, 이 버추얼 이미지에다가 어폴던스를 적용해가지고 학습을,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 설명 부분이었고요. 이제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실험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UAD가 이제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폴던스 영역에서, 그게 첫 번째이고, 그 UAD가 이제 옵저베이션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메소드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제 리얼월드 실제 상황에서도 UAD 기반으로 폴리시를 학습했을 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UAD 모델이 실제 로봇 환경에서 잘 일반화되는지 평가를 하는데요. 드로이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태스크 인스트럭션은 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오브젝트, 뭐 픽업 더 리드라던가, 뭐 픽업 더 컵 같은 건 좀 제외를 하고, 픽업 더 리드라던가 좀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선택을 하고요. 이 복합적으로 이제 나눠져 있을 경우에, 합쳐져 있을 경우엔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은 클립이랑 오픈시드 모델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클립은 뭐 텍스트에 따른 이제 이미지 피처를 뽑도록 진행을 하고, 오픈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 보카블러리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그 단어가 주어지면 그에 맞는 세그멘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클립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어폴던스 기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확실히 못 뽑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전체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뽑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오픈시드 같은 경우에 세그멘테이션에 집중해서 뽑는데, 그 로봇이 액션하기 위한 좁은 영역을 뽑는 게 아니라 전체 오브젝트를 뽑는다던가 아니면 아예 뽑지 못한다던가 라는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UAD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설트 펜, 리프트 소스 팟 뭐 이런 식의 태스크가 들어오면 이에 맞춰서 로봇이 어떤 액션을 어디 부분의 액션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어폴던스 영역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로봇에 그 로봇 데이터에서 평가를 진행했다면은, 그럼 사람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그 충분한 성능을 가지는지를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AGD20K라고 그 사람의 좀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어폴던스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해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태스크 인스트럭션이 기존에는 액션 같은 것만 돼 있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로는 KL 다이버전시, 이제 시뮬러리티 매트릭스, 그 다음에 매트릭, 그 다음에 NSS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뭐 KL 다이버전스는 되게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뭐 시뮬러리티 매트릭 같은 경우에서는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도 보이지만,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고 이 해당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은 낮은 것도 보이지만 좀 경쟁력 있는 것을 갖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 결과로는 이제 it과 그 바나나 사진이 주었을 때 어느 부분을 먹어야 되는지, 뭐 테이크 포토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액션을 가해야 되는지, 뭐 시도는 해당 부분,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 폴리시 러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메소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옴니깁슨을 사용했고, 이제 태스크는 그 세 가지의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태스크마다 이제 기존의 RVT2 네트워크가 좀 학습이 진행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UAD를 적용했을 때 10개의 적은 수의 데모만으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학습을 진행합니다.
뭐 되게 4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세팅을 진행을 하고, 뭐 오브젝트 포즈가 이제 서로 바뀌었을 때, 아니면 기존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등장했을 때, 뭐 그 맥주병에서 콜라병으로 바뀌었을 때 태스크 인스트럭션이 뭐 맥주를 따라라 해서 뭐 그 식물에 물을 줘라로 바뀌었을 때 다음과 같이 잘 수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제 그 클립이라던가 디노 V2, 볼트론 같은 모델하고 진행을 했고요.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가장 UAD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로봇에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과 그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3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직접 데이터셋을 수집해가지고 이미테이션 러닝을 통해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평균 73% 성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과 리미테이션인데요. 컨클루션은 좀 자동으로 어플던스 어노테이션 파이프라인을 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라고 했고, 기존의 어플던스도 언시인 상태에서 좀 높은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이 또한 이제 어플던스를 옵저베이션으로 사용을 했을 때 폴리시 네트워크가 적은 양의 데모로도 학습이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점으로는 비주얼 어플던스를 이제 잘 추출해도 이제 로봇 액션의 일반화 성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항상 단일 객체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객체가 있을 경우에는 성능을 평가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